이번 영상은 지난번 메타 영상에 대한 답변으로 메타의 현재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타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가 메타를 매수할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하반기 메타의 주식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메타의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틱톡과의 전쟁. 메타는 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메타가 틱톡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틱톡의 글로벌 성장성은 생각보다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소셜 미디어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돈이 되기 위해서는 일일 활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틱톡의 성장률은 엄청 가파릅니다. 2022년 10월 기준 틱톡은 10억 명의 일일 활성 이용자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지표가 편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사용이 높은 반면 유럽이나 그 밖의 지역은 사용률이 낮습니다. 인도는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죠. 이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으로 글로벌로 통용되고 있는 메타의 서비스 대비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중국 서비스인 더우인에서 1일 활성 이용자 수 10억 명 중 6억 명이 나옵니다. 틱톡의 중국 내 보급률은 약 54%이고 글로벌 보급률은 20% 미만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메타가 진출하지 못하는 중국 시장을 빼면 글로벌 보급률은 낮은 수준이고 만약 메타가 리스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앱을 통해 적극적인 진출을 한다면 충분히 틱톡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영상 숏폼은 휘발성 컨텐츠입니다. 한때 유행하는 동영상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유행을 이끌어가려면 1회 활성 이용자 수가 필수적입니다. 메타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은 메신저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숏폼이나 사진, 관심사항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앱으로 산업을 연결했듯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은 메타의 메신저로 묶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동영상 숏폼을 통해 동일한 세대와 흥미거리, 관심거리를 나누는데 메타만큼 유리한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틱톡의 가장 큰 악재는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이 정도의 글로벌 히트를 만든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SNS 사업은 숙명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틱톡이 본격적으로 숏폼 사업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차단된 서비스가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둘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하웨이도 나락으로 보냈던 미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10대들의 유행에 따라 틱톡이 잘 나간다 하지만 성장 지표의 많은 부분은 중국 내의 성장이고 미국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틱톡을 규제한다면 딱 현재의 위챗 정도의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애플이 메타버스에 뛰어든다면 메타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가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오큘러스를 인수한 게 2014년입니다. 그때부터 메타는
신산업으로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애플은 아이폰으로 휴대폰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연간 아이폰만 2억 대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엄청나죠. 이 휴대폰을 사는데 가격보다는 애플 브랜드 보고 삽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언제까지 잘 팔릴까요? 우리 인류는 평생 휴대폰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보다 더 편한 방식으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바꿔가겠죠. 애플은 다음 펼쳐질 메타버스로 AR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AR 글라스로 전화도 받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언맨이나 터미네이터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딱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처음에는 가격도 비싸고 사용도 불편하겠죠. 하지만 점차 개선돼 나갈 겁니다. 애플은 이 산업을 하기에 엄청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플 생태계를 통해 아이폰에서 애플 워치로, 아이패드로, 아이팟 등 IT 기기들과 원활한 호환을 통해 자신의 애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갔죠. 이제 애플 AR 글라스로 자신의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고객도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폰 유저들을 통해 쉽게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는 뭘 하고자 하는가? 메타는 현실과의 연결을 차단한 가상현실, VR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있다면 또 다른 디지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새로운 아바타로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로블록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블록스에서 현재 매일 5천만 명 이상이 로블록스 생태계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보다 디지털 세계인 로블록스 생태계가 더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돈도 쓰고 크리에이터는 돈을 벌죠. 지금은 주로 게임으로 소통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생태계가 로블록스 내에서 열릴 겁니다. 메타는 호라이즌 월드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는 거고요. 참고로 로블록스는 1, 2년 된 게임이 아닙니다.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메타도 디지털 세계인 호라이즌 월드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 가상현실에 전반적인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중화된 VR 기기는 끼고 10분만 있어도 깝깝해서 못 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갈수록 VR 쪽에 새로운 시장을 보고 많은 경쟁자가 뛰어들 거고 제품도 개선되고 무게도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처음부터 이런 크기의 이 정도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방망이만 했었죠. 이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기술이 발달되면 더욱더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VR 시장이 열릴 수 있느냐 하는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성능과 그래픽이 향상될수록 현실 세계와 또 다른 경험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됐던 VR 기기는 2020년 발매된 퀘스트 2였습니다. 1,500만 대 이상 팔렸죠. 내년 하반기 새로운 퀘스트 시리즈가 나온다면 성능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메타도 새로운 퀘스트 시리즈와 다양한 컨텐츠 보급에 전력을 집중할 겁니다. 내년 VR 시장은 지금까지의 가상현실에 대한 노하우와 기대가 발산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테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메타는 VR 시장을 선점한 만큼 갈수록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게 될 거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때문이라도 VR 기기를 사려면 퀘스트 기기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뭘 하든 잘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기업도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따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폰 시장도 키워야 하고 웨어러블 시장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자동차 시장에도 진입하려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생태계입니다. AR 기기 시장에서도 애플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이 웨어러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이 다른 IT 기기 대비해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이폰과의 연동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됐었습니다. 애플 TV가 폭발적인 파급력을 나타냈을까요? 애플 스피커, 애플 아케이드 등 애플이 시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애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기기 간의 연동 기능이 애플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세계로 가면 앱 생태계 내에 있는 일일 활성 이용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 세계가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훨씬 광범위하고 현실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인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호작용해왔던 소셜미디어가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는 인수로 큰 기업이라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메타가 인수로 큰 기업이라기보다 뭘 하면 되는지 잘 아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회사라는 거죠. 인스타와 왓츠앱 인수가 워낙 파급력이 커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스타와 왓츠앱을 페이스북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성장하진 않았을 겁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스냅챗이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칠 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출시했고, 핀터레스트가 잘 나갈 때 합이라는 앱으로 이용자를 유지했습니다. 틱톡과의 숏폼 전쟁도 어쩌면 메타에게는 익숙한 변화입니다. 메타는 1인 활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사업으로 연간 150조 이상을 버는 회사입니다. 틱톡과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2배 차이인데 매출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메타는 광고 효율성을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 광고주들이 왜 메타에 광고를 할까요? 손쉽고 저렴하고 다른 매체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개인정보만 이용해서 쉽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셜미디어만큼 변화에 민감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현실이 빠르게 상호작용하려면 새로운 생태계에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고, 20억 명의 1일 활성 이용자를 가진 메타가 가장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메타가 다른 회사 주가 빠지는 정도로 하락했다면 메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주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제 아무도 안 해, 메타버스 그게 되겠어? 거기서 24%더 빠진 주가입니다. 5년 전 주가 수준입니다. 포워드 PER 10도 안 됩니다. 현재 주가는 소셜미디어 사업이 저물었다는 우려에 내년에 투자 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삽질이다 라는 실망감이 반영된 주가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려면 회사가 적자가 나든지 SNS 주도권을 확실히 뺏겨야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나 VR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세가 틱톡에 넘어갔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틱톡과 메타의 매출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핵심 사업인 소셜미디어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입니다. 그냥 돈 없는 잣주가 아니라 아무도 수익화하지 못했던 SNS 사업을 매출 150조 빅테크로 키워낸 마크 주커버그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모두들 안 된다고 할 때 가장 쌉니다. 하지만 주식이 모두들 안 된다고 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떠오르는 강력한 경쟁자 틱톡이 잘하고 있지만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틱톡의 중국 규제가 터지거나 릴스가 동영상 쇼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시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퀘스트 시리즈가 VR 판매 대수에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순간 메타의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모두들 안 된다고 하는 길에 가야겠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그쪽이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이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상상력에 많은 수익을 안겨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